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20대나 30대 초반의 남성이라면 페미니즘 정책에 굉장히 반대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으로서 굉장히 짜증이 나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정권이 20대 남성은 거의 버리기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20대 남성을 희생양으로 삼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에는 갈등이 필요해요. 왜 갈등이 필요하냐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감시를 하다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흠집 하나라도 있으면 국민들이 걸고 넘어지거든요. 마치 부모님처럼 옆에서 계속 지켜봅니다. 이걸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국민들이 감시를 해야지 정권이 독재를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죠. 진보든 보수든 이래야만 독재를 막을 수 있고, 그래서 국민은 항상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국민들 입장이고, 아무래도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감시를 안 해주는 편이 좋겠죠. 감시하려는 국민들 쪽과 감시를 안 당하고 싶은 정부의 줄다리기입니다. 정부 입장에선 자꾸 국민이 반대를 하면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활용하는 게 갈등이죠. 예전에는 그 뉴스 같은 걸 내보냈어요. 연예인 뉴스라든지 살인사건, 각종 부정적인 사건, 사고 뉴스를 내보내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렸었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뭔가를 찾아야겠죠. 국민들 관심을 돌려야 될 뭔가 새로운 거. 좀 더 반영구적이고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 그게 갈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뭐 지역 갈등도 그렇고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거 엄청 많았죠. 우리가 뭐 어떤 지역 편을 들고 그리고 같은 세대로서 20대 편을 들고 60대 편을 들고 그리고 회사 편을 들고 노조 편을 들고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동안에 정치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쁜 의도일 수도 있고 좋은 의도일 수도 있어요. 전 항상 이게 좋은 의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리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국민들이 싸우는 동안에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원활하게 해냅니다. 이게 정치 기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게 입증이 됐고, 지금 새로 뜬 게 남녀 갈등이죠. 이제 지역끼리 싸우다 지치고 그만 싸우자. 국민들이 서로 화해를 했어요. 어쨌든 시들시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떡밥을 던져줬습니다. 이게 바로 남녀 갈등이죠. 남녀 서로 싸우라 이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지역 갈등보다도 훨씬 악질이고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역 갈등은 그게 내 삶 자체를 바꿔놓진 않았거든요. 있긴 있었을 거예요. 아마 피해를 본 사람도 없진 않겠죠. 근데 이 남녀 갈등은 거의 남자, 여자 모든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생활 패턴이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결혼을 안 하게 되고, 혼자 살게 되고, 이건 완전 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결혼을 하냐, 안 하냐는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결혼을 굳이 하라는 건 아닌데, 이게 이런 식으로 사람 인생을 극단적으로 바꿔놓는 거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할 사람이 하거나, 할 사람이 안 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바뀌는 변화가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남녀 갈등이 결국 10년, 20년 뒤에 출산율이라든지 아니면 독신들의 사회 문제로 발전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정권에서 그거를 고려를 해가면서 페미니즘 정책을 고수를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게 단순히 20대 남성을 고문하려고 페미니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는 20대의 고통은 자신들의 빅픽처를 위한 기회비용 같은 거죠. 얘네들을 희생해서 우리의 빅픽처를 완수를 하겠다. 뭐 20대를 제물로 바치고 뭔가를 얻겠다 이건데, 아무튼 저는 지금부터 이 정권이 20대 남성을 갖다 바치고 얻어가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남북관계 개선이겠죠. 지금 정권의 가장 큰 목표는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이라든지 부동산 잡는 거, 그리고 비리 전부 없애는 거, 이런 거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게 남북관계 개선이에요. 지금 제가 보는 현 정권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을 하고 갈 각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더 이상 남북 관계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보지는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작년 4월만 해도 다들 감동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봤는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지쳐갖고 다시 불만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처럼 TV에 잘 안 나오죠. 그게 지금 이제 국민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작년처럼 자주 나면 이제 욕을 먹을 것 같은 거죠. 제 생각에도 당분간 이렇게 얼굴을 노출 안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그 관련 진행사항도 최대한 뉴스에서 덜 공개를 하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선 최대한 사리는 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중요한 남북관계 이슈가 있을 때 페미니즘 같은 걸 터뜨려 가면서 최대한 국민들 관심을 돌리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관심 다 저기로 돌아가겠죠. 혹시라도 김정은이 서울 답방을 할 때 그때 무슨 돌발 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면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같이 지금 판에 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북한 핵 처리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세 명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초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죠. 최대한 막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판을 깨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일부 보수들이 아마 남북관계 개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지금 미국 대통령까지 낀 엄청난 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보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판을 엎을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다면 그냥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는 게, 이거만큼은 반대를 안 하는 게, 나중에 실패하면 그때 가서 욕하세요. 둘째로 페미니즘은 부동산을 진정시키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죠? 이게 다 결혼을 했으면 집으로 들어갈 수요입니다. 신혼 부부들이 집으로 들어갔어야 하는 거죠. 근데 결혼을 갈수록 안 하다 보니까 들어온 사람이 없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동산 기대 수익도 낮아지는 거고, 그럼 투기꾼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아예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셋째, 여성을 일시키고 싶어 한다. 요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성 임원을 늘려야 된다. 이게 세계적 추세다. 이런 소리가 되게 많았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핑계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여성 임원은 그냥 너네들도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냥 희망 고문 같은 거고, 본질적인 목표는 여성도 나와서 한 명이라도 더 일을 해라 이거죠. 지금 세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그냥 남자들 말고도 여자들까지 노동시키는데 아주 재미가 들렸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중산층 가정은 항상 남자 혼자 돈을 벌고 여자는 가사노동만 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까지 부양이 됐어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응답하라 드라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남자 혼자만 일하고 여자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남자 혼자서 모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남자가 최소 3명에서 4명분의 월급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맞벌이를 안 하면 인생을 풍족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이거에서 뭘 느꼈냐면 남자들에게 줘야 될 임금을 여자들에게 쪼개서 반반씩 나눠준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좋게 보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자는 일을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여자가 일을 하게 돼서 여자에게 불필요한 노동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불필요한 노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라리 아빠 한 명한테 월급을 다 몰아줬으면 좋겠어요. 한 명만 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제 추세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자들을 지금 솔로로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민주당이 지금 페미니즘 정책을 하나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20대 여자들에게 어떤 메리트도 없죠. 민주당을 지지해야 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이익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남자친구가 보수였다고 치죠. 그 남자친구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해요. 그러면 설득 당할 수가 있겠죠. 여자들은 일단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첫 번째 정치적 조언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일단 신뢰를 할 수는 있는 사람이니까요. 뭐 길 가는 사람이 이래서 보수가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 남자친구가 이래서 보수가 좋다고 하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무관심한 여성들이 설득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남성들과 접촉을 차단시키고 싶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보고 싶은 정보, 여자들이 듣고 싶은 정보만 들으면서 살게 하고 싶어 해요. 그게 페미니즘인 거고, 그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굳건한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 상황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죠. 근데 저는 이 20대 여성들이 페미니즘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해서 얻는 이득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부 피해자들은 이득을 봤다기보다 자기 권리를 찾은 거죠. 근데 어떤 손해도 없었던 일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다수 여성들은 아마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 거예요. 이거 완벽하게 페미니즘이 먹혀 들어갔다는 증거 같아요. 사람 본능이라는 게 일단 남자는 여자를 찾고 여자는 남자를 찾는 게 본능입니다. 그 본능까지 완벽하게 틀어 막았어요. 근데 이렇게 남자들이 무관심하고 거리감을 두고 여자들을 피하면서 여자들이 얻는 이득이 뭘까요? 여자들이 지금 원하는 성차별, 이거는 해결이 됐나요? 지금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싸우기만 하는 상황 같아요. 어떤 것도 상황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기회비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인연이 닿을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원천 차단된 거죠. 그 공포가 남자를 만나서 얻는 이득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아마 더 나이가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분명히 외롭다고 생각하실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가 만약 너무 늦었으면 결혼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나이 많은 여자들은 별로 안 찾거든요. 정리합니다. 페미니즘 정책을 유지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단지 남자들을 고문할 목적은 아니다. 좀 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근데 그 의도가 어쨌든 간에 20대 남성 입장에선 굉장히 역같다.